경북도와 대구시가 인구 510만 규모의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역 간 불균형 등을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일대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대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오늘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청년들과 이로 인해 지역 기업이 겪는 부인난 문제를 짚어봅니다. 27일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환경부 지정 멸종 위기종 2급인 벌매가 경주 국립공원에서 확인됐습니다. 가을철 억새 군락지로 유명한 무장산 암곡초지 일원에서 발견됐는데요. 벌매 외에도 담비와 삭, 원앙 등 다양한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가느다란 몸통에 긴 꼬리를 가진 담비가 무인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목이 마른 듯 물을 마시고 재빠르게 웅덩이를 건너갑니다. 탐방로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삭 한 마리가 나무를 갉아댑니다. 야행성이지만 낮에도 먹이를 찾아다닙니다. 모두 토암산 지구 암곡 초지 일원에서 확인된 멸종 위기종들입니다. 벌매는 올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봄, 가을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철새로 주로 땅벌의 유충과 성충을 잡아먹습니다. 경주 국립공원에서는 지금 최초로 발견되었고요. 이걸로 봤을 때 벌매가 지금 경주 국립공원 토암산지구 암곡 습지 일원에서 발견되었는데 그 주변 서식지가 벌매가 이제 잠깐 쉬었다 가거나 서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주 국립공원 내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2008년 국가관리 이후 11종이 늘었습니다. 담비와 삭, 벌매를 포함해 참매와 원앙, 수달, 올빼미 등 모두 23종입니다. 토암산 습지와 남산 습지 등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6곳 외에도 경주 국립공원 곳곳에서 서식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저희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야생생물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6곳의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다수 발견된 암곡초지 일원은 향후 특별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에 있으며 올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약 5년간에 걸쳐 집중 복원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석탑과 불상 등 문화자원이 많은 사적형 경주 국립공원이 생태계의 보고로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가 26일 안동 시민회관에서 열렸는데요. 지역 정치인과 교수,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2020년에 들어와서 지방정부의 초광역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가공할 중앙집권체제, 수도권 집중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른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자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입이 닳도록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 놓은 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국가의 시혜적 조치만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각 지방이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 판단을 시장과 도지사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도민에게 맡겨보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합의, 정치적 합의를 얻어가는 이것은 주민투표법이라든지 현재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과정과 관련된 규범을 준용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늬만 공론화를 하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좀 혹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론화 과정과 운영에 관해서 중요한 내용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공론화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가장 중요한 게요.
공공기관 장의 무간섭 원칙입니다. 그것이 훼손되는 경우에 그 공론화는 결코 그 공론화의 결과를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습니다. 의사결정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주민투표는요, 두 가지 점을 굉장히 깊이 유념해야 됩니다. 하나는 한국 사회에서 주민투표법이 있으니까 주민투표가 여러 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공하지 못했어요. 주민투표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요, 정말로 행정은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행정이 개입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단체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행정이 깊숙하게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의 주민투표가 정말로 우리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의 위험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행정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면요, 당연하게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공무원 수도 조정이 되어야 되고요. 조직이나 산하기관 등도 구조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지사는 아무것도 변하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으면 통합은 왜 하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비용만 발생하는 거죠. 지역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선 청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하지만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줄줄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도 일할 곳이 없기 때문인데요. 청년 유출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인구 감소로 생존을 고민하는 지역들. 비단 농촌이나 소도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제2, 제3의 도시로 불리는 부산과 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 최근 5년 사이 지역으로 이사온 사람보다 떠난 사람이 부산은 11만 3천 명, 대구는 7만 2천 명가량 더 많았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지역을 떠난 인구의 절반가량이 20대와 30대라는 겁니다. 그만큼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 이들이 지역을 등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요즘.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주변에도 7명은 지금 이미 타지로 가 있거든요. 10명이라 하면. 다양한 문화를 즐기거나 양질의 교육 기회가 부족하다는 점도 지역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서울 가서 같은 돈 주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그래도 서울로 가보는 것도 한 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해 기업 유치나 지역기업 육성 등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교육과 문화, 의료 기능을 갖춘 도시 인프라 구축도 과제로 꼽힙니다. 지역에 있던 기업도 수도권으로 또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구조적인 차원에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광역 메트로폴리스로서 대도시가 가져야 할 기능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엔 서울을 포함한 17곳의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텅 비어가고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한 청년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지역의 청년 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중소, 중견기업은 오히려 구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으로 또는 공기업으로 지역 청년들이 보다 나은 일자리 찾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인력 불균형 현상,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구지연 기자입니다. 졸업을 한 해 앞둔 대학생 이혜진 양, 취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대기업 또는 공기업 취직을 목표로 방학이면 현장 실습에 학기 중엔 다양한 자격증 시험 응시에 갖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과연 치열한 구직 시장에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방대학에서의 학습과 경험에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방대학을 다니고 있다 보니까 스펙을 쌓기도 만만치 않고 아무래도 서울권 대학의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 경험을 하기에도 부족하고 일단 목표는 높게 잡고 있고 이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지방에 있는 기업까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입학을 앞둔 지방대학 신입생들이 지방대학에서 수도권 대기업으로의 취업의 한계를 걱정하면서 등록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요 지방 거점 국립대 2020학년도 등록 포기자 현황을 살펴봤더니 모집 인원의 절반 이상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등록 포기자가 모집 인원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학령 인구가 급감하고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방대학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 기업들의 상황은 어떨까? 양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전문기업, 국내 대기업을 넘어 해외 유명 자동차 업체들로 자동차 부품 수출을 하고 있는 지역의 강소기업이지만 매년 청년 인재를 고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인식과 대기업의 임금 수준을 따라갈 수 없는 여건상 청년들의 이목을 끌긴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이 그냥 밀집되어 있고 인프라도 좋잖아요. 그래서 블랙홀처럼 서울로, 경기로, 인천으로 다 가는 거죠. 우리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분본 분명히 애우고 쓸만한데 그때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요. 왜? 임률 격차가 커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4명은 기업에 최종 합격했지만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입사를 포기한 기업의 형태는 중소기업이 80.8%로 압도적입니다. 중소기업의 연봉 등의 조건이 불만족스러웠다는 답변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지역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는 것이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국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익 분배 문제를 해소시켜 줘야 되고, 지자체에서는 학교와 기업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지 기업 체험이라든지. 올해 전국 평균 전체 실업률은 3.9%인 반면 청년 실업률은 9.1%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을 치닫고 있는 청년 실업률에도 구직난에 신음하고 있는 지역 기업들. 지역 대학생들의 눈높이와 지역 기업들의 근무 여건 간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산학협력 활성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정년 퇴임 경비원에게 작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26일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경비 용역업체는 함께 퇴임 행사를 열어 12년 동안 근무한 경비원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여름 돈을 모아 경비실 13곳에 에어컨을 선물하는 등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상생하는 원칙에서 많이 배려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경비원들을 생각해주는 그런 주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희망을 갖고. 날씨 소식입니다. 곳곳이 흐린 가운데 27일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한낮에도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주말인 28일에는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매우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와 한국기자협회가 25일 간담회를 열고 가짜뉴스 차단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경북도는 행정서비스 정보와 투명한 공개, 정당한 취재 보도를 지원하기로 했고 한국기자협회는 취재원 확인 과정을 거쳐 확인되지 않은 기사 작성을 자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양 기관은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